중고나라, 당근마켓, 우리나라에서 이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테죠. 그럼 이건 어떻겠습니까? 프림, 스타렉스, 엑스바이 블루, 아웃 오브 스탁, 프로그, 솔드아웃. 이게 중나 당근에서 판매자는 물건 제대로 보냈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구매자에게 억울하게 돈을 물어줄까 염려하는 부분, 구매자는 돈 제대로 보냈는데 벽돌이 왔니, 심지어 벽돌도 안 오는 사기를 당하니 하는 사기를 염려하는 부분을 똑 떼고, 심지어 판매자는 물건을 팔겠다고 사진 찍고 글 쓰고 하는 것도 귀찮아, 구매자는 사고 싶은 물건 누가 더 싸게 올린 거 없나 맵을 찾는 것도 귀찮아, 근처라지만은 나가기도 귀찮아, 이런 거 싹 떼서 리셀 환경에 최적화된 쇼핑 플랫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뜨고 난리가 났었죠. 한정판 오픈런. 이게 오픈런뿐만 아니라 구매 경쟁을 피해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는 구매자와 이런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천, 캠핑, 명단, 오픈런 같은 귀찮은 거 해주면서 소정의 수수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받아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담 유튜버가 웬 신발질이냐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MG 퍼스트 3.0 시리즈들 기억나시죠? 그 영상의 말미에 잠깐 나온 바로 그 건담 슈프림 컬러 버전, 요게 2021년 12월 18일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저도 도전을 했지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분명 제가 오픈하자마자 클릭을 했는데 나가리대가 된 거라 그러면은 한 30초 컷이라는데, 거기다가 해외 직구에 대해 엄청나게 커트를 많이 시킨다는 것으로 유명한 슈프림의 악명, 직구 고시는 둘째치고 고서장 입실도 못했지요? 저도 입구 컷당해서 분질을 하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을 돌아봅니다. 12월 18일 일본의 당근이라 불리는 메루카리, 1호기라 불리는 야후 경매에서 주문을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경매가 다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분들에게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 쉬는 걸로 하고 시간은 흘러 2022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기분도 좀 전환을 할 겸 지난번 경매에 나가리 된 슈프림 건담을 다시 찾아보고자 하다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디어 신발 직구 플랫폼을 접하게 됩니다. 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그 업체들요. 사실 지난번 나이키 SB 건담 구매할 때 사람들한테 들었던 플랫폼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우, 나는 나이키 하나는 게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 아무튼 어찌저찌 슈프림 건담을 검색을 하면서 가격 동향을 살피고 이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좀 사려고 보니까 예상 결제 내역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관세, 세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지? 세금은 부가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관세가 왜 붙지? 프라모델인데. 구매 확정 전 관세에 붙어있던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예상 금액이라 되어 있길래 검색을 좀 다시 해보니까 실결제에 들어가면 없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확정을 누른 게 그때 화근이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니까 수입세, 세금이라면서 결제 내역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부릉부릉 울리면서 막 31만 4,213원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세 2만원, 세금 2.6만원 두 가지의 세금이 결제되었고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뭔 소리여, 20만원이면 150달러가 넘으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거였으면 제가 뭐더러 비싼 차리 음식 꾸역꾸역 쳐먹으면서 이러고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수령했던 슈프림 건담은 홍콩에서 넘어온 거라 미국발 200달러 기준이 아니고 일반 과세 기준 150달러로 과세 기준이었던 건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해외 직구족들의 영원한 숙제죠. 바로 세금 생각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질렀다가 한국 판매처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직구 품목에 따라서 관세, 부가세율이 천차만별이지만 저는 주로 프라모델을 직구를 하고 있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도 프라모델의 직구 중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모델 그리고 프라모델과 유사한 완성품 피규어의 관세, 부가세에 대한 설명과 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썰을 풀어봅니다. 제가 겪은 일의 시간 서순상 지금 설명할 부분은 중간 이후의 단계인데, 내용 설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관세청과 관련된 내용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저 자신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우선 프라모델, 완성품 피규어 같은 제품들은 국내 관세율표 기준으로 제20부 작품 다음에 제95류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합니다. 제59류에 들어가면 또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제9503호에 해당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상세 상품군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서 세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라모델이랑 피규어 분류표는 어떻게 되느냐, 제9503.00-3200호 축소 모형의 조립형 키트, 요게 프라모델에 대한 세율표이고요. 제9503.00-3493호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요게 완성품 피규어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 제가 10여 년간
직구를 해왔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프라모델 관련 관세법이 최근에 바뀌었는지 관세청의 문의를 통해서 제 9503.00-3200호 축소무형의 조립형 키트 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 제 9503.00-3493호 동물을 모방한 왕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왕구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 이라는 답변을 미리 받아놓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세율표를 찾아서 그나마 찾은 거지. 프라모델, 피규어 각각의 세율표만 보면 저도 솔직히 지금 이해도 안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뭔 말이야 이게. 프라모델 관세 관련 검색으로 볼 수 있는 2014년 관세청 자료 이후에 현재까지 이 세율은 변함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 직구짬밥 10년 차에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 안 돌려받아 본 것도 아니고 제품을 받으면서 부당세금 환수 절차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상 납부자가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서류상 세금 납부자는 직구 플랫폼임 따라서 대한민국 관세청은 디키한테 돌려줄 세금은 없음 하고 통보를 때려버리네요. 쉬운 거 하나 없네 싶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제 이름이 아닌 업체 이름으로 세금가 납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직구 플랫폼에서는 DDP, Deliver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적용 약관에 따라서 업체 이름으로 제가 세금을 내야 할 수고를 덜어서 지들이 대신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관세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업체에서요. DDP가 뭔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해왔던 직구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네가 내야 할 세금 우리가 물건 보내면서 같이 낼 테니까 그 돈은 나한테 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한테 물건값 배송 비용을 내고 물건을 받을 때 우리나라 관세청에 세금을 내고 두 번 결제할 걸 한 번으로 줄여주는 간편 결제 같은 시스템입니다. 전 최근에 모든 분야의 간편 결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결제 전에 한번 멈칫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분류가 되면은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내가 산 건 프라모델인데 관세는 왜 붙어? 아무튼 직구 플랫폼이나 관세청이나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는 모든 왕구류에 8%의 관세가 붙고 이미 세금으로 냈으니 환불 못 해준다. 제조사에서 제품 등록할 때 프라모델로 안 하고 피규어로 등록을 했고 우리는 피규어 관세대로 처리를 했다. 관세청에서는 서류상 세금 납부자가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서류상 세금 납부자는 디키가 아니라 직구 플랫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관세청은 디키한테 돌려줄 세금은 없다. 어쩔 TV 저쩔 TV 났네요 이거 완전. 관세청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에서 배째라고 들어누우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게 관세 물품 재심사가 있는데 이게 신청 비용만 수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방법은 사실상 유통업체에서 목록 통관으로 수입품을 대량으로 들어올 때 잘못 신고돼서 세금만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할 때나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한테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죠. 관세청에서도 2만 원이면은 지금 충분히 고생하셨고 앞으로 직구할 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를 위로를 합니다. 다 때려칠까? 최저시급이 지금 얼만데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지금 이러고 있는지 솔직히 진짜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블로그에 있는 서두를 보고 다시금 힘을 내봅니다. 해당 블로거님도 수십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묶여있던 세금이 $10, $20 남짓인데 의류 쪽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묶인 세금은 그보다 더 많은 건 둘째 치더라도 프라모델인 관계로 해당 업체에 정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한 내역, 업체가 적용한 HS 코드, 이게 관세율표의 항목 번호를 코드화한 것이에요. 업체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한 상품의 구분 확인, 유사 프라모델 상품 등록 상태 확인 및 프라모델 코드 구분 오류 상황 설명, 관세청의 답변 내용, 업체의 답변 내용을 통한 공략법 재수립, 다시금 으쌰으쌰 해서 신나게 들쑤셨어요. 2022년 2월 현재 수입세 관세 항목이죠. 그 부분은 귀신같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제 확정 전의 화면입니다 지금. 근데 보름 새 가격이 훅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개빡치네요. 내 돈 진짜. 그리고 최근엔 이런 플랫폼들이 세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가격 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보이게 표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표시해주는 업체도 있으니까 각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는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DP니 총액 표시니 총액 플러스 세금 표시니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옛날처럼 DDU나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새해 연휴, 설날 연휴가 다 지나고 지금 봄비가 내리는 춘삼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구입했던 업체에서는 저희 요구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걸어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뭘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는 저는 그냥 2만원 떼먹히고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하실 때 세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디키였습니다.